자, 이제 4번 상입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이것도 중요한 상이거든요. 일단은 보시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대지의 분할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요. 요 건축물 건축한 요 건물 주인이자 땅 주인이 아주 큰 땅에서 이제 널쩍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사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 땅을 좀 잘라가지고 요쪽에 좀 다른 용도의 건축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그건 뭐 좋다 이거죠. 좋다. 그런데 여기 원래 있던 건물이 있던 요쪽의 대지 넓이입니다. 이 대지 넓이가 일정 면적 미달되면은요. 일정 면적 이상 안 되면 이게 분할을 금지한다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대지의 기본적인 넓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도시 내에서 보시면 주상 공녹지가 도시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가 도시지역이고 기타 뭐 관리지역 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은요. 여기 건물이 있는 쪽을 잘라낼 때 건물이 있는 쪽에 요 대지 넓이 요것이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한다는 말이고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좀 넓겠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땅이 100이면 20밖에 못 지어. 그러니까 200쯤 되어야 40이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200제곱미터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제곱미터 미달되는 토지의 분할을 금지한다. 반드시 이 면적 기준 외워두십시오. 기타 지역의 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입니다. 농촌마을은요. 왜냐면 진짜 농촌마을 아닙니까? 그 땅이 한 10평, 3평, 4평 이런 식의 건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준 면적 꼭 외워두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에서 60, 150, 200 미달 분할 금지. 기타 지역들도 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에서 반드시 기준 면적 외워주십시오. 이 면적 이상이 되어야만이 건축하는 땅, 건물이 존재한 땅으로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없어도요. 다른 법에서 보시면 건축법에 있는 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달 분할 금지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대지 건물 짓는 땅으로서의 최소한 존속 가치 넓이가 이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런데 이쪽 대지가 말입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아주 큰 대지 넓이였고 쪼갠 쪽도 400, 600 이렇게 크게 쪼개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 면적 이상이 되는데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이쪽 편에 도로가 접도를 했었는데 요거 잘라버리면 맹지가 돼. 이와 같이 기타 다른 법 제한 때문에도 대지가 분할 제한된다 해서 오른편에 간접적 제한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와의 관계, 접도 관계, 요 길을 내어주고 나서 요쪽만 쪼개라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또 요쪽 전체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맞춰 놨는데 쪼개므로써 여기 400에 대한 이 건축물 규모가 이쪽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모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분할 제한 때문에 또 간접적으로 분할 제한됩니다. 또 대제한의 공지 바로 밑에 있죠. 건축선에서 인접 대지선에서 일정 거리 띄우는데 쪼개버리니까 더 붙어버린다.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각종 어떤 건물의 높이 제한들 때문에도 분할 제한이 된다. 해서 대건이가 공용이다. 대건이가 공용이다. 이렇게 저는 외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같이 간접적인 무엇 때문에 대지가 분할 제한된다 하면 그냥 맞다 하시면 거의 100%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 챙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요. 대지안의 공지다. 대지안의 공지답니다. 그래서 자기 땅 있죠. 여기 보십시오. 대지가 딱 있습니다. 자기 땅이야. 그럼 바짝 옆에 땅에 붙여버리면 옆에 땅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불편하고요. 또 건축선에 바짝 붙여버리면 이것도 참 이게 위험해. 이렇게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법제에 보시면 대지안의 공지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에 쓰라만 나온 적이 있었죠. 인접대지 경계선 또 건축선에서도 일정 거리 띄워서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 6m까지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고 이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또 조례로 또 정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 거리 띄워서 옆에 땅에서도 도로선에서도 띄워서 건축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그 건물마다 참 많이 띄우는 그 기준이 참 많습니다. 이건 사실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외울 수도 없어. 그렇지만 공동주택 건물은 이제
몇 가지만 알아도 돼가지고 아파트와 연립과 다세대 요 세 가지 주택일 때는요, 요 기준선이 보시면 건축선에서는 26, 26, 25, 25, 1.55, 14, 0.54에서 요 범위 안에서 띄우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보시고 시간 안 되신다 안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본문에 있는 부분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6m 범위 안에서 띄우는 것이 무엇이냐? 대지하는 공지다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큰 건물 지을수록 많이 띄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밑에 보시면 맞벽 건축이 있습니다.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 짓고 하는데 바짝 붙여서 짓는 경우가 지금 제가 강의하는 장소 옆에 보시면 이런 건물 참 많이 있습니다. 큰 고층 20층 이상 되는 건물 짓는데 거의 벽간 거리가 거의 없이 바짝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맞벽 건축이다라고 합니다. 맞벽 건축 바짝 붙여서 지을 수 있습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상이 아니고 이내, 그럼 10cm만 띄워도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이런 식의 맞벽으로 바짝 붙여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상업지역들 고려해요. 여러분들 상권 많은 곳에 가보시면요, 이 뒷골목에 보시면 건물들이 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인데 따닥 붙어 있어. 불나면 확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맞벽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주거지역은 원래 띄워야 됩니다. 띄워야 돼. 하지만요, 옆에 땅 주인과 합의가 되어진다. 그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뒤에 나올 건축협정구역은요, 맞벽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또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면 맞벽이 가능하다. 조례 딱 보면 대부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합니다. 바짝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맞벽으로 붙여놓으면요, 이 불이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좀 막아야 돼. 그래서 맞벽으로 건축할 때는 말입니다. 요 주요 구조부와 외벽입니다.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튼튼한 내화 구조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마감재로 페인트칠하죠. 이것은 불련 제름이 된다 해서 맞벽 사이에, 여러분 상업지역 가보시면 좋은 건물들 앞에는 반질하게 멋집니다. 근데 옆에 딱 보시면 사람이 못 들어가는 틈새 보시면 그 시멘트로 발라놨다. 불련 제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맞벽이니까 당연히 높이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시고요. 또 이런 건물 보시면 그 건물 사이사이에 복도 같은 것이 뚝 튀어나와 있는 연결 복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체크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대지와 도로죠. 도로입니다. 자, 우리가 대지의 조건들 아까 배웠습니다. 안전 조건, 또 미관 조건, 환경 조건, 각종 어떤 공기공제 쉼터 등을 갖추라 배웠습니다.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조건을 갖추었는데 정작 이것이 맹지야. 맹지, 사람이 갈 곳이 없어. 남의 땅에서 그 벽을 딱 쌓아두면 갈 곳이 없습니다. 맹지는 건축을 못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춘 도로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도로입니다. 도로. 이 도로의 일부를 딱 붙여놔야 요 건축하게 허가내어주겠다. 접도의 의무가 딱 붙습니다. 붙어요. 그런데 붙는 요 도로에 또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건축 못합니다. 철도에 붙어 있어요. 건축 못합니다. 잘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란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가 얼마냐? 4m입니다. 4m면요. 편도 1차선이 딱 되어서 여러분들 화물차 크죠? 덤프트럭 큽니다. 근데 그 폭은요. 2.6m, 2.7m 최대한 그밖에 안 됩니다. 3m짜리 없습니다. 이런 보통 가장 폭 넓은 승용차가 보통 1.9m, 2m 요 사이입니다. 큰 대형 승용차도요. 그러니까 4m이면요. 뭐 속도를 80km 가면 큰일 나겠지만 뭐 20km, 30km 가면서 사람이 옆에 살짝 이렇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폭이 4m고 이것이 뭐냐? 소요 너비라고 합니다. 소요 너비. 도로의 기준들은 가장 최소한의 넓이, 소요 넓이, 요 넓이 이상 되는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여기에 건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현재 개설되어진 도로뿐 아니고, 요것뿐 아니고, 개설 예정 도로도 접도할 때 인정하는 그 도로에 인정한다 해서 도로 계획선이 딱 꺼져 있으면 그것도 접도했다 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건축을 하게 해줍니다. 그럼 포함이 되었어요. 4m가 기본 필요합니다. 그런데 4m가 안 되는 3m 정도 되는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차량 통행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계단 옆에 보시면 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많지만 저기 남쪽에 항구 도시가 가보시면 산 동네 가시면요. 요 계단 높이가, 계단 길이가 막 1000계단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 폭이 3m 이상만 딱 되어지면 그 옆에 건축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것도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도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요. 이 계단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 폭만 되어도 된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도로하면 사통팔달 뚫려야 됩니다. 근데 끝이 막혀 있는 막다른 도로가 또 탄생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막다른 도로가 좀 짧아. 그러면 그 안쪽에 골목길 안쪽에도 집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폭이 좀 좁아도. 이 말은요, 여기 있죠?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도로가 있는데 요 길이가 10m가 안 돼. 10m 미만입니다. 그러면요, 밖에 거주자 쓴 차 여기 주차해 놓고 왔다 갔다 하기 충분하다. 그래서 폭이 2m만 되어도 안에 건축하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기네요. 10m 이상은 35m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요, 35m 하면 34m야. 그러면 좀 길죠. 35m 우리한테는 그리 안 길지만 노인분들한테는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차를 한쪽에다 쫙쫙 이렇게 세워두고 아침 되면 또 줄줄이 빼면 됩니다. 한쪽에 차를 딱 세워둔다. 3m 이상이다. 순서대로 딱 세워두면요, 화물차는 못 집어넣어. 승용차는 충분히 한 대씩 딱 집어넣고 이제 옆에 1m 채 안 되는 1m 좀 되는 거길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 되면 또 차를 줄줄이 빼야 됩니다. 자, 그런데 35m 이상 좀 기네요. 아주 길어. 그러면요, 100m야. 그러면요, 이거 한 줄만 세워가지고 큰일 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요새 한쪽만 쭉 일렬로 배열을 하고 한쪽에서 사람들이 그 차가 삐죽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폭이 6m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농촌말, 도시 말고 지금 농촌 읍면 단위에서는요, 4m만 되어도 되겠다. 농촌말은 인정이 좋고 하니까 3m만 되어도 충분하게 뺄 수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또 농촌말들은 뭐 화물차도 있겠지만 경운기 또 소형차들은 충분히 4m만 되어도 사실 비집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잘하면요, 운전 잘하면요. 이렇게 되어질 때 막다른 도로 요 끝에도 또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으니까 요 기준적인 도로의 조건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자, 보시고요. 이런 식의 도로를 만들 때, 지정할 때, 변경할 때, 폐지할 때, 없을 때입니다. 폐도할 때, 또 도로선을 바꿀 때, 또 만들 때입니다. 자, 기본 원칙은요,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하다랍니다. 동의가 필요하다. 즉, 보상해주고 합의해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밑에 보시면 또 1번이 그렇고요. 지정. 2번 보시면 도로의 폐지와 변경입니다. 특히 폐도라부터 폐도. 어떤 지역을 다 묶어가지고 어떤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 가운데 도로가 있던 도로. 요 도로는 보통 보시면요, 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국가 소유 등이 참 많이 있어. 사도도 있지만, 이럴 때 보시면 폐도할 수 있습니다. 폐도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요 막다른 도로가 하나 딱 있는데 끝에 있는 조그만 4평짜리 조그만 건물 가진 주인, 이 사람이 이 도로 없애버리면요, 길 갈 곳이 없어. 맹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와 폐지와 변경, 특히 폐도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박기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 그 어떤 개발 사업직 안에 막드는 도로 끝에 딱 집 하나 들고 있는 분이 가장 알박기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이거죠. 도로와 폐지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하다. 이들 동의 없으면 그쪽 개발 사업 못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한다 해도 또 그것이 무슨 지구단위 계획이다 해서 수용 사업으로 넘어가면 또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적인 사업 대상들은 이러한 분들의 알바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도로 지정할 때는요, 동의가 원칙이야. 도로 길 딱 뚫부터 길 딱 만들 때입니다. 만들 때. 그런데 밑에 해당되어지면요, 그 동의 없이도 이 도로 뚫을 수가 있다. 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단 건축이 심의하는 것입니다. 인심 좋은 분이에요. 인심 좋은 분. 2번 보시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사실상 통로로서 방치가 있네요. 자기 땅, 이 큰 땅인데 여기에 막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했어. 왔다 갔다 하라. 인심 좋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해당 가지니까 조례에서 딱 지정해버리면 그때는 이 도로가 딱 되어서 강제 매수나 수용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너무 좋아도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딱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이제 그 사신 분이 딱 길을 막아버리면 이제 그런 경우도 알박기도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또 1번 보시면 자기 땅을 방치하고 있어. 해외 거주하면서 저기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30년 뒤에 뜨고 와보니까 길이 뻑 뚫려 있어요. 이럴 때 보시면요, 바로 길을 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도로관리대장, 허가권자, 특히 시군구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자, 9번상 상당히 중요하죠. 대지 도로와의 관계, 접도 관계를 말합니다. 자, 각종 아까 위에서 인증받는 각종 요도 있죠. 도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 인증받는 각종 도로에 붙어야 돼. 그것이 접도 업무죠. 접도인데 붙는 것이 얼마냐? 각종 어떤 인증받는 요 도로에 요 붙는 폭이 최소한 2m, 도로에 4m 이상 폭까진 도로에 4m 이상 소유너비 폭까진 도로에 요 사이가 2m 이상 붙어야 접도를 인증한다라는 기본적인 조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편 보시면 또 맹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하니까요. 자, 접도는 안 하고 맹지입니다. 맹지이지만요. 여기에 건물 짓는 경우에 요쪽 도로에서 출입을 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요쪽 땅도 자기 땅이야. 그럼 당연히 출입을 할 수 있게 하겠죠. 또 각종 어떤 주의 토지 통행권 등을 통해서 확인받으면 접도 안 해도 맹지가 되어도 이제 이상이 없다 인증이 딱 되어지면 건축하게 해주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대전 역사라든지 서울 역사 가보시면요. 도로에서 광장이 있고 역사가 있고 또 광장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상 맹지야, 맹지. 근데 서울 역사와 각종 어떤 대전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교통광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건물은 지을 수 없는 그런 식의 공지, 공원 등이 애워사회에 있으면 공사할 동안만 임시 도로 내가지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는 못 들어가도 이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다. 그럼 이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다란 말이겠죠. 그래서 건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으로서 건축은 금지되는데 공중 통행이 문제없는 공지일 때는요. 접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농지, 자기 땅이 참 많편 큰 농지가 있는데, 원두막이죠. 이거 다 갖다 놓겠다. 원두막이 지금보다 컨테이너 개조해서 어떤 집처럼 기어놓고 있지만, 어쨌든 농막, 요것들 갖다 놓을 때는요, 접도에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외 보시고요. 강화편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2m만 붙으면 자동차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그래서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자동차 출입을 할 수 있게끔요, 요 붙는 부분이 4m 이상 붙을 것이고, 요 붙는 도로의 넓이도요, 이 도로의 넓이, 요 도로의 넓이도 보시면은요, 6m 폭 이상은 되는 도로 일대 안에서 이 큰 건물을 짓게해주겠다. 자동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연면적 합계로 2,000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장 건축물은요, 3,000제곱미터 이상 붙습니다. 이럴 때는요,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때 이런 큰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요 예외적인 사항들,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으니까 요것도 체크를 꼭 이렇게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건축선 요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